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위법성 판단 기준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현을 여러분들이 위법성 판단 기준시라고 하셔야 됩니다. 예, 위법성 기준시, 위법성 판단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겠고요. 위법성 판단은 판결시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위법성 판단 기준시라는 것은 언제 존재하고 있었던 법령 상태 및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처분의 위법적 법을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법성 판단시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무조건 판결시입니다. 위법성 판단 기준시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죠.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번의 의의를 보시게 되면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개정 중인 처분 등의 위법성을 어느 시점에 존재하는 사실상태 및 법령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것이 바로 위법성 판단 기준시의 문제고요. 예, 사실상태라는 것은요, 언제 존재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것인가 이런 문제고, 법령상태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 존재하고 있었던 법을 근거로 위법적 법을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도의식 체계도를 가지고 그림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식 체계도를 보시면 좌측 상단에서는 처분시하고 판결시를 지금 대립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 우측 상단에서는 신청시와 처분시를 지금 대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논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일정한 수익적 허가 처분에 대한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이 있었는데 행정청이 그에 대해서 거부 처분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법령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처분을 한다라고 돼 있었고, 우리 이것을 기속행위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A라는 처분은 수익적 처분입니다. 지금 갑이라는 친구는 이 1, 2, 3의 요건을 모두 다 충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1, 2, 3의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건을 구비했기 때문에 반드시 A라는 처분을 해야만 하겠죠. 기속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의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청은 법을 기계적으로 그대로 집행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청은 수익적 허가 처분을 해줘야 될 텐데요.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거부 처분이 위법하구나. 난 엄연히 요건을 다 충족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부를 하냐. 거부는 위법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이렇게 제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판단에 근거하게 되면 거부 처분은 위법하죠? 취소는 처분의 효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위법하면 최소한 취소 사유라고 했어요. 그래서 판례 역시도 취소는 오직 처분의 위법적 법만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엄연히 위법하기 때문에 인용 판결이 나올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우리가 처분시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취소송 도중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중간에서 법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법령이 개정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건축관계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서 피난시설을 요구하는 피난시설 요건이 강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개정된 법령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1, 2, 3 그리고 플러스 4번 요건이 들어온 것이죠. 4번 요건 피난시설이라는 요건이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A라는 처분, 건축허가 처분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수익적 처분이고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지 않는 이상 앞에서 1, 2, 3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었다면 여기서도 1, 2, 3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겠죠? 네, 그래요. 요거의 요건은 충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화된 요건은 지금 충족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거죠. 이런 상황을 한번 상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온다? 법원의 판결이 인용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인용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기각 판결이 나올 수도 있겠죠. 기각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취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인용 판결은 당연히 취소 판결이고요. 이때 인용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요. 당의 처분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것이죠.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에요. 만약 기각 판결을 했다면요. 당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너희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위법하다고 보려면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저 앞에 있었던 구법이죠. 그렇죠? 종전 법령에 따르게 되면 1, 2, 3의 요건만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1, 2, 3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거부 처분은 위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용 판결이 나올 거예요. 이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거죠. 기각 판결이 나온 경우 어떨죠? 기각 판결이 나온 경우에는요.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 거죠. 판결시에 따르게 되면 판결시가 언제예요? 여기가 판결시죠. 그렇죠? 여기가 판결시입니다. 어디가 처분시입니까? 거부 처분한 여기가 처분시죠? 여기가 처분시입니다. 처분시의 법령 상태라고 하게 되면 이 앞에서 있었던
법을 전제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처분 이후 시점입니다. 처분시가 하나가 기준이고 판결시가 하나가 기준이니까 처분 이후 시점이야. 처분 이후 시점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1번 구간과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2번 구간, 1번 구간 또는 2번 구간에 법 개정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개정된 법령을 고려했다면 여기에 있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거부 처분은 위법합니까, 적법합니까? 요건을 구비 못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적법해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당해처분의 위법적법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 그 위법적법을 언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지금 이제 법령 상태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처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져요. 처분의 위법적법의 결론이 달라지죠? 그러면 그에 따른 법원의 판결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위법성 판단 기준을 언제 시점으로 잡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동설과 판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는데요. 그런데 이쪽에 판결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판결시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면 이거예요. 여기서 인용 판결, 취소 판결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부 처분은요, 취소되고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될 겁니다. 무슨 판결이죠? 거부처분 취소 판결입니다.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 기속력 적용 받겠죠? 물론 인용 판결 나오면 판결이 확정되면 기속력 적용을 받아요. 항고송이 몇 유형이에요? 2유형이나 4유형? 지금은요, 건축허가 신청했으니까 이건 2유형 상황입니다. 그럼 2유형 상황에서 여기서 어떤 기속력이 적용이 되느냐? 여기서 30조 2항 적용되겠죠. 행정소송법 30조 2항의 재처분 의무 적용을 받을 겁니다. 그럼 이 친구가 재처분을 할 거란 말이에요. 행정청이 다시 재처분을 하는데 어떤 재처분을 하겠습니까? 거부처분을 하게 될 겁니다. 재처분을 하게 되는데 다시 거부처분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서 재처분 의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행정소송법 30조 2항의 재처분을 하라는 거죠. 30조 2항의 재처분은 뭘 말하는 겁니까? 30조 1항의 반복금지임에 위반됨이 없는 재처분을 말하는 겁니다.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판결의 취지는 뭘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죠? 판결 주문과 그리고 판결 이유 부분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판결 이유 부분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었겠습니까? 위에서 우리 인용 판결 나왔다고 했으니까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처분시로 기준으로 했으니까 이 법에 위반돼서 위법이라 이렇게 써 있었겠죠? 구체적 위법 사유가 종전 법령에 위반돼서 위법이다 이렇게 써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저 처분시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서 이 법령 개정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다시금 거부 처분을 한다면 이건 기속력에 위반됩니까? 위반되지 않습니까? 위반되지 않죠. 우리 알기 쉬운 행정법에서 판결의 효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기속력 논의를 하면서 어떤 얘기들이 있었어요? 당해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해당할 때 비로소 기속력의 위반이고, 기속력에 위반되면 그 처분은 위법 무효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건 당해 처분입니까? 당해 처분도 아니죠. 그렇죠? 새로운 사유에 근거한 처분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처분입니다. 또한 시간적 범위를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보신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은 기속력의 적용 범위 중에서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시간적 범위 중에서 객관적 범위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잘 알고 계신 대로 객관적 범위는 당해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당해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속력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러면 기속력 위반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와 같은 거부 처분은 가능하다 이거죠. 또 한 가지, 기속력의 여러분들 시간적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지금 처분시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렇다면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도 언제까지죠? 위법성 판단 기준시까지니까 처분시까지죠. 그러면 새로운 법령 사유를 근거로 해서 거부 처분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 바깥의 문제가 됩니다. 그럼 기속력에 적용을 받지 않고 기속력에 위반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부 처분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결의 취지에 전혀 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재처분이라는 것입니다. 판결시설은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봐서 취소한다고 한들 뭐하느냐? 행정청은 또다시 똑같은 처분을 또다시 하게 될 것이다. 그럼 애당초 법원은 이 처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여기 있었던 거부처분을 그대로 두라는 거죠. 그대로 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각 판결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취소해봐야, 거부처분 없애봐야 또다시 거부처분 나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지 않는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판결시설의 입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서 처분시와 판결시, 우측에서 신청시와 처분시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선 1단계 논의는 뭐죠? 1단계 논의는 처분시와 판결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처분시가 기준이 되느냐, 그 다음 판결시가 기준이 되느냐. 통설 판례 입장은 처분시가 기준이란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논의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서 다시 들어가기를
처분시가 기준이 되느냐, 처분시가 기준이 되느냐, 아니면 신청시가 기준이 되느냐. 이렇게 1단계, 2단계 논의가 거꾸로 이렇게 소급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1단계 논의고요. 이게 방금 우리 얘기했던 1단계 처분시하고 판결시를 대립시킨 거고요. 여기서 처분시라는 기준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처분시를 그대로 끌고 와서 여전히 처분시가 기준인가 아니면 신청시가 기준이 될 수 있겠는가 이 같은 논의 2단계 논의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위법성 판단 기준시 논의는 이쪽 논의입니다. 좌측에 있는 처분시 판결시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는 처분의 종류가 수익적 처분과 침익적 처분이 모두 다 등장을 하고 있죠. 왜 그래요? 침익적 처분이니까 거기다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아래에 있는 침익적 처분은 애당초 그것이 침익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적극적 처분입니다. 위에 있는 수익적 처분은 뭘 말하는 거죠? 원처분이 수익적 처분이란 거죠? 그러면 수익적 허가 처분을 신청을 했다가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거부 부작이 되었을 때죠. 거부 부작이 되었을 때 지금 이제 그 중에서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거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위법성 판단 기준시 논의는요. 자귀 처분을 전제로 해서 취소과 무효확인송에서만 의미가 있는 논의입니다. 부작위협 확인송에서는요. 별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 논의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수익적 처분은 수익적 허가 처분을 신청했다가 거부 부작위 당한 상황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취소과 무효확인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오직 거부 처분 부분이고 부작위 문제는 별개로 우리가 떼어놔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위의 상황은 뭐야? 거부 처분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얘기한 부분에서는 법령 개정이 된 상황을 고려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말고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요?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처분시로 볼 것이냐 판결시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은 두 개가 있는데 법이 바뀌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정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는 법령 상태, 후자는 사실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오른쪽에 가서 신청시와 처분시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넘어가고 있어요? 오직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있죠. 온리 수익적 처분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래요? 신청이라는 것은 언제만 고려하는 거니까 수익적 처분인 경우에만 국민이 신청을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신청시라는 것이 고려가 되고 있다는 것은 수익적 처분을 대상으로 해서만 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행정절차법 얘기할 때 배우면서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행정절차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신입생 처지에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신입생 처지에. 신입생 처지에. 이렇게 5가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왜? 대학을 처음 입학한 신입생 경우에 있어서는 밥을 어디서 먹어야 되는지 학관이 어딘지도 모르고 도서관이 어딘지 모르니까 도서관 가서 공부할 수도 없고 책을 빌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절차 규정에 따라서 이 친구들은 반학기 정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입생들에게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학생, 신입생들에게 적용되는 절차가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입생 처지에라고 했죠. 신은 뭐였어요? 신고. 입은 뭐였습니까? 입법 예고. 처는 이게 핵심이었고요. 이건 처분 절차였습니다. 처분 절차. 그 다음 지는 행정 지도였었고요. 예는요 행정 예고에 대한 내용이 행정 절차법에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핵심이 되는 이 처분 절차는 다시 3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무엇이다? 하나는 이유 제시와 같은 공통 처분 절차. 수익적 처분이든 침익적 처분이든 불문하고 모두 다 적용되는 공통 처분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요, 불이익 처분 절차가 있었습니다.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와 같은 침익적 처분에만 적용되는 불이익 처분 절차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요, 신청에 따른 처분 절차가 있었습니다. 신청에 따른 처분 절차는 수익적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었죠? 그렇습니다. 신청이라는 표현은 수익적이다라는 것과 여러분들이 등치시켜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위법성 판단 기준시 얘기를 하면서 신청시라는 표현을 했다라면 여기에는 수익적 처분 문제만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분시와 판결시는 수익적 처분과 침익적 처분 모두 다를 대상으로 하고 신청시와 처분시의 문제는 오직 수익적 처분만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는 좌측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수익적 처분과 침익적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 경우의 수 2개, 그 다음 사정 변경과 법령 개정에 있어서 경우의 수 2개, 총 경우의 수는 4개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오른쪽은 오직 수익적 처분에다가 사정 변경, 법령 개정만 고려하고 있으니까 2개의 경우의 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른쪽에는 그냥 그 2개 얘기하시면 되고, 왼쪽에서는 수익적 처분을 전제로 해서는 법령 개정하고만 연결시켰고요. 그 다음 침익적 처분을 전제로 해서는 사정 변경만 연결시켜서 2가지만 이제 대표 케이스를 한번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처분시 판결시 부분에 있는 법령 개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랑 이제 비슷하죠? 영업허가 처분을 신청했는데 거부 처분이 나온 상황이에요. 좌측에 보시게 되면 종전법령이 있습니다. 종전법령이 어떻게 돼 있다?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영업허가 처분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논의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속행위로 전제했습니다. 지랑행위로 보게 되면 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전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 2, 3의 요건은 이미 충족한 상태라고 전제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거부 처분을 하게 되면요. 예, 처분 시에 있었던 거부 처분은 위법이에요, 적법이에요? 위법이죠. 요건을 모두 다 충족했고 기속행위인데 거부했으니 이것은 위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했다고 했죠? 근데 위에 보시면 빗금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법령이 개정되었다. 법령이 개정되면서 몇 번째 요건이? 네 번째 요건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판결 시에 존재하는 법령은 어떻게 생겼다? 밑에 보시면 1, 2, 3, 4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A라는 허가 처분을 한다라고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런데 1, 2, 3의 요건은 처음부터 충족을 했지만 4번 요건은 아직까지도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 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의 거부 처분은 위법합니까? 적법합니까? 아무런 요건을 구비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이 아니라 4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건 뭐예요? 요건 구비가 아니라 불비에 따른 거부 처분이 적법해지죠.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할 때와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할 때 거부 처분의 위법 적법이 달라진 것을 보셨습니다. 네 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 하나 봤네요.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업 허가라는 수익적 처분이 아니라 침익적 처분을 전제로 해보고요. 그다음 법령 개정이 아니라 사정 변경을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한 겁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했는데 그 사유가 이래요. 음주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한다. 2007년도 이전까지는 음주 측정 거부에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가 기속행위로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재량행위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음주 측정 거부하면 그 자체로서 바로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돼버립니다. 기속행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속행위 만들려고 음주 측정 거부를 넣어놓은 거예요. 뭐가 아니라 음주 운전이 아니라 음주 측정 거부를 제가 사유로 삼아본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할 때까지는 음주 측정을 얘가 거부했던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1, 2, 3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즉 음주 측정 거부 사유가 있으면 필요적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이죠. 그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 판결이 나오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행정심판은 거쳐야 되는 거죠. 거쳤는데 기각됐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취소를 제기했어요. 근데 그 도중에 무슨 일이 생겼다? 법령 개정? 아니요. 사정 변경이 발생했습니다. 소송 도중에 얘가 음주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소송 도중에. 그러고 있는데 음주 측정을 요구를 했는데 음주 측정을 거부를 한 사실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판결 시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어요? 음주 측정 거부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게 맞죠? 그렇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하는 게 맞죠? 판결 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정 변경 발생한 것을 고려하게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해질 수밖에 없어요. 처분 시를 기준으로 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 판결 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이 되어버립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결과가 달라졌죠. 그러면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언뜻 보게 되면 이런 주장이 성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취소 판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처분을 하게 되면 동일한 처분이 또다시 나올 건데 뭐하러 취소 판결을 하는가? 이런 주장이 언뜻 보면 이런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처분 이후에 발생한 법령 개정이나 개정된 법령이나 사정 변경, 변경된 사정은 아직까지 행정청이 뭐예요? 적용시켜 본 적도 없고 고려해 본 적이 없는 법과 사실 상태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전혀 고려하지도 적용해 보지도 않은 영역에 대해서 법원이 먼저 판단을 해버리게 된다면 이때는 권력분리 원칙 위반 사유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행정청이 판단하지 않은 영역을 먼저 판단했어요. 행정부의 1차적 판단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어떤 논의랑 비슷합니까? 이것은 우리 의무이행 소송 논의했을 때나 아니면 가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했던 부분과 같은 이유입니다. 권력분리 원칙 위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요. 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재판 지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법원의 재판 지연에 문제가 뭐가 생길 수 있어?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위법이니까. 근데 법이 개정될 것을 피고행정청이 이미 예견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면 됩니다. 계속 지연시키면 도중에 법이 개정돼 버리겠죠? 도중에 법이 개정돼 버리면 그 처분은 적법해져 버리겠죠? 그러면 피고행정청이 이겨버리지 않겠습니까? 피고행정청이 법 개정될 것을 예정해놓고 예견하고 있다고 한다면 계속 재판 절차를 지연시킬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겠죠? 옳았던 것은 옳고 글렀던 것은 글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지만 싸워봐야 이길 수 없는 거면 그냥 빨리 게임을 끝내자.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개정될 것을 계속 기다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 지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거야. 오른쪽에 있는 신청시하고 처분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처분시와 판결시의 문제가 아니에요. 처분시하고 판결시에서는 뭐가 기준이다? 처분시가 기준이 되는 것이 맞다. 우리 우선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이걸 이제 전제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수익적 처분을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다. 신청시 논의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신청을 한 거야.
허가 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허가 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처분이 나옵니다. 물론 무슨 처분이 나오겠어요? 거부 처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취소를 제기를 하게 될 겁니다. 취소를 제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법원이 판결을 할 때 어떤 판결이 될 것인가? 이 거부 처분이 위법하면 인용 판결이 될 것이고 적법하면 기각 판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처분 이후 시점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방금 전에 판결 시가 기준이 아니라 처분 시가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처분 이전에 존재했던 법이나 사정만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만 고려하기로 했어요. 여기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여기까지 존재했던 법이 뭐다? 여기까지 존재했던 법이 이게 바로 종전법령이다. 종전법령이다. 그리고 이 처분 시에는 뭐가? 개정법령이 존재하고 있다. 아까 처분 시하고 판결 시의 문제를요, 그냥 신청 시하고 처분 시의 문제로만 한번 우리가 변환을 시켜본 거예요. 그럼 법이 어디서 개정됐다는 거예요? 아까는 이 도중에 여기서 개정됐다고 했어요. 여기 개정됐다는 것은 여기 개정됐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였죠? 어쨌든 처분 이후니까. 우리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법이 어디서 개정됐다? 여기서 개정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법이 개정됐다. 여기서 개정된 법이 어떻게 생겼다? 1, 2, 3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A라는 수익적 허가 처분을 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여기서 개정이 되면서 아까와 동일하게 1, 2, 3, 4의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A라는 허가 처분을 한다라고 해서 네 번째 요건이 추가되었다. 같은 방식으로 피난시설 강화 요건이 추가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신청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부 처분은 1, 2, 3의 요건은 충족을 하고 있으니까 거부 처분은 위법 이렇게 되겠죠? 신청시를 기준으로 하면 그 거부 처분은 위법이 됩니다. 그러나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개정법령에 따르면 얘는요 네 번째 요건을 충족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따르게 되면 여기서는 적법 이렇게 되겠죠. 이번에도 역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신청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는 취소 판결이 나올 것이고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때는 기각 판결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과연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원칙이 처분시가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원칙은 우리가 우선 유지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청시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행정청이 고의적으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죠. 앞에서는 재판 절차 지연시키는 경우를 상정을 해봤다면요. 여기서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조례도 법입니까? 조례도 법이죠. 그죠? 근데 지방의회에서 조례안을 의결을 하게 되면 그것을 누구한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조례안을 보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을 하겠죠.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개정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겠죠. 근데 허가처분을 건축허가 신청을 했던 친구가 누구냐면 그 이전 지자체 선거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갑이라고 하게 되면 자기랑 같이 경선을 했던 사람이 지금 건축허가 신청을 한 거야. 근데 걔가 싫어. 근데 조례가 개정될 걸 알고 있어. 조례도 법이야. 조례에서 피난시설 강화 요건을 도입을 하게 된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고의적으로 처리를 계속 지연시키겠죠. 고의적으로 처리를 지연시키다가 야 4번 요건 들어왔네 라고 하면서 거부 처분을 해버릴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은 행정 절차 지연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이처럼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처리를 지연시킨 경우라고 한다면 이때는 사익침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한 동기에 의해서 처리를 지연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시를 인정을 합니다. 또 한 경우,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이 개정이 되는데 과연 이 법을 신청시에다가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진정 소급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부진정 소급 적용의 문제라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법이 개정이 된데 말이죠. 여기서 만약 법이 개정된 경우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미 허가 처분이 나온 거예요. 이미 건축허가 신청을 했고 이미 건축허가 처분이 나왔는데 그 뒤에 법이 개정된 겁니다. 그런데 이미 나온 건축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 개정된 법을 적용시키게 되면 이건 진정소급 적용에 해당합니다. 진정소급 적용과 부진정소급 적용의 차이가 뭐죠? 진정소급 적용은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 법률관계에다가 개정된 법을 적용시키는 것을 우리가 진정소급 적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진정소급 적용은 이것은 국민의 법률생활의 안정성을 너무 심각하게 하기 때문에 무조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부진정소급 적용의 경우는 뭐죠? 허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허가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도중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 개정법을 적용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상황이 바로 부진정 소급 적용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종전법령을 적용시켜야 됩니까? 개정된 법령을 적용시켜야 됩니까? 종전법령은 구법이죠. 그 다음 개정된 법령은 신법이죠. 구법과 신법이 동일한 영역에 적용될 때는 무엇을 먼저 적용시키죠? 적용 우선순위가 신법이죠.
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우리 알기 쉬운 행정법에서도 그런 얘기들 나왔습니다. 특별법과 일반법은 특별법을 우선 적용시킨다. 상위법과 하위법은 하위법을 우선 적용시킨다. 신법과 부법은 신법을 우선 적용시킨다. 아직까지 법률관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진정소급 적용 문제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법을 먼저 적용시키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럼 개정법을 적용시키는 게 맞다는 거예요. 개정법을 적용시키게 되면 언제가 기준이에요? 처분시가 기준이죠. 하지만 또 여기도 예외가 있을 수 있겠죠? 신청시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야? 국법을 적용시켜야 되는 경우도요. 원칙이 신법을 적용시키는 거니까 예외적으로 국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뭐다? 이 법을 개정된 이유가 있겠죠. 법을 개정한 목적이 뭐야? 사익 목적이요? 공익 목적이요? 당연히 공익 목적으로 법을 개정시킨 거죠. 그와 같은 법을 개정한 공익상 요청보다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월등히 큰 경우라고 한다면, 즉 국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월등히 큰 경우라고 한다면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국법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시를 기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이익 경량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위법성 판단 기준시 논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많은 내용도 아니죠. 그럼 우리 교재를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여기 이제 행정소송은 여러분들이 항고소송으로 좁혀 생각하시면 되고요. 항고소송 중에서도 옆에다가 CF 것이고 부작위 위법행위 소송. 부작위 위법행위 소송에는 위법성 판단 기준시 논의가 따로 있어요. 거기는 기준이 판결시입니다. 판결시예요. 왜? 엄격한 의미의 처분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부작위니까. 그러니까 처분시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 시점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부작위는. 엄격한 의미의 자기 처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위 위법행위 소송은 예외적으로 판결시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행정소송은 뭘 말하는 거예요? 취소소송 그리고 무효확인 소송을 얘기하는 것이죠. 법원의 개정 중인 처분 등의 위법성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볼 것인가? 어느 시점은 처분시와 판결시가 대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실상태 및 법령상태. 언제의 사실상태, 언제의 법령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사실상태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언제?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고요. 법령상태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언제? 법령 개정이 발생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번에 처분시와 판결시 보시면 일정한 경우는 바로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을 말하는 것이고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처분 시설을 따랐을 때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판결 시설을 따랐을 때 그 처분의 위법적법이 달라질 수 있다. 방금 보신 대로 달라지는 경우들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특히 지금 이와 같은 문제는 어디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거부처분에서 항상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거부처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요, 거부처분이 등장하면 항상 처분시를 기준으로 할 때, 판결시를 기준으로 할 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걸 항상 고려해 주셔야 돼요. 거부처분만 나오면. 알겠죠? 그 다음 학설 보시게 되면 처분시설. 항고송이라는 것은 처분 등에 대한 사후적 심사를 그 속성으로 하는 것이다. 무슨 뜻이요? 처분을 했었던 그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얘가 잘했나 잘 못했나, 그때 적정한 처분을 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나중에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게 취소입니다. 항고송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 판결시설은 항고송은 처분 등의 현행법규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그 판단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현행법규를 기준으로 해서 처분의 효력, 유지 가능성을 판단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여러분들 우리 처분시하고 판결시 대립시켰을 때, 거부처분 취소송 그림 그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금 거부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지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도 된다고 했죠. 왜 그렇죠? 개정법령을 고려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현행법규라는 것은 바로 법이 개정됐다면 그 개정법령이 지금의 현행법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부처분을 하는 것이 현행법규에 따르게 되면 그게 오히려 그게 맞는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부처분은 현행법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충분히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 친구가 맞았다는 거죠. 현행법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바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된 법령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판례 보시게 되면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밑줄 보시고 바로 처분시입니다.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된다. 판단해야 되고, 처분 이후라는 것은 바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고,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뜻은 바로 법령 개정이나 사정 변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검토 보시면 아직까지 행정부에 어떠한 판단도 없는 영역, 아까 우리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 있었어요? 법이 개정됐을 때는 행정부가 아직까지 적용시켜 본 적이 없는 법령, 사정 변경이 발생했을 때는 아직까지 행정부가 고려해보지 않은 사실상태, 사실적 기초였다는 것이죠. 행정부의 판단이 아직까지 없었던 그 영역에 대해서 사법부가 함부로 판단을 해버리게 되면 행정부의 1차적 판단권 침해로 연결될 것이고, 법원이 행정부를 전면적으로 감독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이것은 권력분리 원칙에 반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행정 절차나 아니면 재판 절차의 지연으로 연결될 수도 있으므로, 그에 따른 불균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처분시를 기준한다. 우리는 처분시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걸 지금까지 계속 전제를 했었어요.
왜? 행정상 권리구제 수단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했었어요? 사전적 권리구제 수단과 사후적 권리구제 수단 논의로 나눴었습니다. 사전적 권리구제 수단이 행정절차법 적용되는 행정절차 제도들을 얘기했던 것이고, 사후적 권리구제 수단에서 1차적 권리구제로서의 행정쟁송, 2차적 권리구제로서의 행정상 손해전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차적 권리구제에는 행정심판과 소송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 소속이었어요? 사후적 권리구제 수단이었었죠. 사후적 권리구제 수단. 사후라는 것은 바로 처분이 있은 다음에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사후적 권리구제 방법이 바로 소송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고송이라는 건 무엇이다? 사후적 심사를 그 속성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뜻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얘가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면서 나는 건축허가 요건을 이렇게 다 충족을 해왔어요 라고 행정청한테 서류를 제출했겠죠. 그러면 그 제출된 서류를 보고 행정청은 판단을 했겠죠. 그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행정청이 처분을 했다고 하게 되면 그때까지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사실, 그때까지 민원인이 제출했던 그 자료를 기준으로 처분시를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판례에 따르게 되면 그 처분의 위법적법을 판단함에 있어서 취소를 제기했다고 했을 때 그 소송 자료는 그것이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제출한 소송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다? 사실심이 끝날 때까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 처분 시점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라고 할지라도 소송 도중에 제출되었다면, 그리고 그 자료에 따른 내용이 처분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실이었다면 이것도 역시 고려하여 그 위법적법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옆에다 써놓으시고요. 처분시 적용 이코로, 처분시를 적용시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다? 이코로 뭐다? 동그라미 1번. 처분 당시에 제출된 자료 및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사실 X죠. 처분 당시에 제출된 자료,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동그라미 2번. X고 위에 거는 동그라미 2번은요. 처분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실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처분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실을 우리가 처분시를 적용시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다음 신청시하고 처분시를 보시게 되면 위에서 판결시하고 처분시 중에서 원칙적으로 처분시가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처분시를 표준으로 해서 처분 당시에 존재했던,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실상태와 법령상태를 기준으로 그 처분의 위법적법을 판단하시면 되는데, 처분시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언제 신청시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양가로 1번에 무엇이다? 고의적으로 지연이 있는 경우입니다. 판례도 이렇게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신청 당시에 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서 신청시 얘기하는 겁니다. 신청시에 당시에는 1, 2, 3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고 되어 있었던 거예요. 1, 2, 3의 요건을 모두 적법해서 적법하게 허가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걔가 싫은 거야. 그죠? 물론 이제 까칠한 민원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까칠하다고 해서 달리 당연히 달리 어떻게 처리를 하면 안 되겠죠? 고의적으로 그냥 싫어서 처리를 늦춘 거야. 그 사이에 어떻게 해서 법이 개정됐어. 그러면 4번 요건 충족 안 됐으니까 요건 불비에 따른 거부 처분을 해버린다. 이런 건 용납될 수 없다는 거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이다? 처분시가 기준이 아니라 신청시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양가로 2번에서 상대방의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죠. 이건 뭐라는 거예요? 부진정 소급 적용의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시 적용이 맞습니다. 신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이익형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익형량. 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강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시를 적용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구법에 따라서 네가 구법에 따른 요건만 다 구비해오게 되면 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식의 만약에 약속을 한 경우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 국민의 신뢰는 매우 고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약속을 했다면, 구법에 따른 허가 처분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그죠? 이런 경우라고 하게 되면 사익침해가 매우 크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신청시를 적용시킬 수도 있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위법성 판단 기준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선 크게 두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처분시와 판결시가 이게 메인입니다. 그 다음 신청시와 처분시가 수익적 처분인 경우에만 추가로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단계에서 처분시 판결시 중에서는 통설 판례 입장인 처분시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처분 당시에 행정처를 알고 있었던 사실의 정도가 아니라 무엇이다? 처분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실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 처분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청시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신청시와 문제가 생겼을 때 예외적으로 신청시를 인정하는 경우는 고의적으로 처리 지연을 했을 때 및 그 다음 이익형량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맨 밑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와 같은 위법성 판단 기준시가 특히나 문제에 대해서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배우신 것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기속력 얘기할 때 위법성 판단 기준시 논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처분사유 추가 변경 논의할 때도 역시 위법성 판단 기준시 논의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기속력 논의를 할 때 만약 그 처분이 거부 처분인 경우라고 한다면 반드시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떠올리시고 같이 연동시켜서 판단을 해 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법성 판단 기준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